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우 시절 조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예능 발굴 방송을 했는데 네. 올해가 선거의 해다 보니까 그쵸. 지금 녹음 시점에서는 사실 4월 10일 총선이 네. 한참 남아있는 시점이긴 해요. 네. 한 달여 남아있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방송이 송출되는 시점은 네. 아마도 총선 결과가 다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시점 즈음에서 저희가 바로 지난 에피소드까지 네. 되게 열심히 떠들었던 게 더 커뮤니티 사상 검증 구역이잖아요. 네네. 그걸 하면서 그 당시 좀 재밌는 질문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 저랑 원우 씨랑 그 2월 말에 네. 제주도에서 뜨겁게 그 더 커뮤니티 사상 검증 구역을 그쵸. 보면서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질문 한번 해보면 네. 좋겠다, 서로에게. 왜냐면 저희의 어떤 정치 성향도 지난 에피소드에서 좀 드러났잖아요. 그쵸, 맞아요. 축약적으로.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질문 나왔던 거죠. 네.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서로가 상대방이 누구를 그 제일 존경하는지는 사실 알고 있어요. 네네. 어느 정도 뭐 간단하게나마 얘기는 했지만 네. 좀 깊이 그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우파의 기수 우파의 기수. 우파의 기수 네. 올 우파였던 네. 제가 우파가 저기 2점이 나왔었고 네. 우리 조 셰프님이 좌파 2점이 나왔었어요. 네. 되게 좋은 데뷔를 이루고 네. 있네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또 멤버가 좋았네. 멤버가 좋았네. 저희 그리고 이렇게 정치 성향이 다른데 지금 5년째 꾸준히 방송할 정도로 잘 지내거든요. 네, 한 번도 안 싸우고. 저는 이제 여러 정치 팟캐스트도 있고 너무 안 싸웠나? 프로그램 있는데 그분들이 좀 굳이 안 싸워도 되잖아요. 그래. 싸울 일로 좀 비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희 그리고 둘 다 2점씩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쵸. 우파 2점, 좌파 2점이면 결코 그 성향이 뭐 약한 사람들도 약한 건 아니야. 중간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행도 가잖아. 네. 그러니까 좀 우리 자랑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원우 씨의 네. 존경하는 대통령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분에 대해서 뭐 영화도 나오고 해서 제가 조금 말하기 편해졌어요. 아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신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단순히 건국 대통령이었고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제 단순히 또 그래서만이 아니라 네. 이제 보통 우파에서 이게 사실 제가 뭐 우파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래도 뭐 일반 시민보다는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우파 내에서도 의견이 이제 많이 갈려요. 이승만 박정희로.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를 그 빈곤에서 구출해준 그 시기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서 모멘텀이 만들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1에서 100 정도로 도약할 수 있었던 숫자를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 사회의 부의 수준이 뭐 1에서 100 정도로 도약할 수 있는 그 어떤 뭔가 환경을 좀 만들어준 그 공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는 뭐 1을 100에서 만든 건 아니더라도 0을 1로 만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건국 초기에 건국 거의 직후에 이제 뭐 아직까지 정부 수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했었던 무렵에 동아일보인가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만약에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체제를 정해야 한다면 어떤 체제가 좋겠습니까? 자, 자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본 위주로 돌아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근데 뭐 사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막 대중들에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설문조사를 약간의 설명과 함께 했을 때 압도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공평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누가 불공평한 세상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아직까지 그 가난의 어떤 그 질곡 안에 있는 분들에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사실은 우리나라 체제를 어쨌든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 체제를 이제 시작시킨 그 대통령이다. 네. 라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절대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그렇죠. 뭐 북한도 있었고 중국이 옆에 바로 있고 그 옆에 뭐 막 저기 소련도 있고 뭐 그런 맞아요. 쟁쟁한 진짜 뭐 무시무시한 바꿔 말하면 상황인데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멱살을 정말 잡고 그때 뭐 이승만이 뭐 친미 아니냐 친일 아니냐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미국을 상대로는 거의 투쟁을 하다시피 해서 끌어들인 거고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반일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 책을 영어로 써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이죠.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뭐 진주만 공격을 예측해서 뭐 이제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은 오해들이 사실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도 막 공이 100%고 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우파 사회 내부에서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또 과한 신격화 같은 것은 전 또 그건 또 좀 이렇게 좀 경계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략적으로도 그게 별로 좋지 않다. 막 너무 이 사람들을 뭐 나중에 뭐 편집해 주셔도 좋은데 마치 무슨 예수의 재림처럼 이렇게 다루면 그게 일반 대중들한테 먹히겠냐고. 그러니까 공감이 되겠느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데 막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또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또 국민들의 분투가 있었고 분발이 있었고 그러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이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드 씨 얘기를 조금 정리하면 네. 그 네. 세계 지도자 중에 제일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경영인이 누구였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정주영 씨, 뭐 이병철 씨, 네. 뭐 이건희 씨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에 해당하는 게 이건희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모멘텀을 올려놓은 사람이 그걸 인정해 줄 거냐, 네. 아니면 반도체를 처음 이식한 이병철을 인정해 줄 거냐, 네네.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둘 다 논거가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우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을 가장 존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네. 그 어떤 공과를 쭉 생각했을 때,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원우 씨가 좀 지적했었던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신격화는 사실은 네. 그 당시에 한국 사회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굉장히 좌우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 네네네.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좌에 있는 사람을 포섭한다기보다는 네. 우에 있는 내부 결속을 위한 어떤 수단인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물론 그게 별로 세련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다음 세대한테 그 전략이 별로 유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조세프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좀 길게 얘기 드렸는데. 네, 저에 대한 저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네.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은 네. 저는 이제 김대중 네. 전 대통령입니다. 네. 뭐 정치인을 따질 때 이제 공과 과를 구분해 살펴보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간략하게 보면 뭐 김대중 대통령의 공은 주로 뭐 인터넷 통신망 설치, 일종의 뭐 기반 마련, 네. 그리고 뭐 IMF 국난 극복, 네. 그리고 뭐 외교 정책의 안정화 네. 정도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이제 과로 얘기하면 뭐 닷컴 버블이나 뭐 신용카드 대란이나 네. 그리고 뭐 비정규직 양산이나 햇볕 정책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북한의 그 세습만 네. 원활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어떤 햇볕 정책의 결과적 실패 네. 등을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과를 얘기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네네. 저보다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쵸. 또 서울의 봄 때도 그렇고 저랑 원우 씨랑 요새 자주 하는 얘기인데,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공과를 정말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결국 거기에는 감정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사실. 네. 그래서 뭐 그 한계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공과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보기보다, 네. 저는 어떤 내가 왜 김대중을 좋아하는가 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의 어떤 생각했었거든요. 스타일상. 네. 네. 되게 노무현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죠. 네. 그리고 좀 약간 피를 끓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제가 리더에게 기대하는 가치, 네. 어떤 리더십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난 생각하나, 네. 이 질문으로 결국 수렴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이제 유연성, 뚝심, 네. 비전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유연성이랑 뚝심은 네. 좀
함께 갖추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요. 유연성은 그렇죠. 약간 반대되는 두 게 가지가 보이기도 그렇게 하고. 들리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리더는 모름지기, 네. 본인이 생각하는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동시에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말이 쉽지 근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쵸.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거의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좌우로 아주 극렬하게 딱 나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둘로 나뉜 경우에 더 어려워요. 유연성을 갖추기가.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이미지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뭐 빨갱이, 네. 뭐 친북 세력 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채색되어 왔고 네. 투사되어 있었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종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측만 사용했느냐.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지지하는 분들도 네. 이걸 어떤 진보라는 이름으로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떤 진보라는 이름으로 큰 정부 그리고 뭐 어떤 복지 증진의 네. 영역으로 이분에게 기대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던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떤 IMF 국난 상황이었고 네. 이 사람을 지지했던 김대중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 네. 그 당시에 우리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됐었고 그쵸. 뭐 일종의 그래서 김대중은 굉장히 우파적인 정책을 했다라고 이제 사실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네. 저도 완전 동의해요. 사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했었고 네네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 우리가 뭐 당연히 네. 리더는 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마무리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 네. 사실 개인 정치인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에 부응하는 정책을 하는 게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네.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쵸.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았냐. 사실 오히려 그를 반대했던 세력이 더 반길 만한 정책을 네. 일정 부분 소화했고 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을 그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리더로서 굉장히 탁월했었다. 네. 근데 그게 김대중이 아닌 다른 사람이면 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 부분이 거의 부재했다라고 생각해요. 네.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김대중은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었고 네. 근데 유연성과 뚝심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네.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대중이 어쨌든 탁월한 연설가였고 네. 그걸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고 네. 우리가 이렇게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뭐 제3의 길도 제시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일정 부분의 결과물을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이념 논쟁을 떠나서 네. 이 사람이 보여줬던 성과 그리고 보여줬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경험했었던 대통령 중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뭐 생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건 노무현에게 매료될 수 있으나 네네네. 리더십으로 평가한다면 저는 김대중을 가장 존경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었던 거죠. 되게 재밌는 게 이승만, 박정희, 네.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가 참 그 좌와 우의 이제 어떤 진영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죠. 두 걸출한 인물들인 것 같고 네. 그 캐릭터도 비슷해요. 저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뭐 막 독일 광부연설 이런 거 보면 네. 막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되게.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조직되는 경우. 그러니까 좌우 진영을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중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뭐 신자유주의라고 네. 명칭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있지만 우파적인 그 경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제가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은 정말로 굉장히 우파적인 그렇죠. 정책들이 네. 거의 대부분이었고 특히 경제 쪽으로는 우파들이 시비 걸 만한 게 이렇게 많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어쩌면 그게 현대 민주주의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네. 당선이 되기까지의 선거라고 하는 그 숙명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와 반대되는 지형을 포섭해야 되는 시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자를 뭐 맞아요. 내걸어야 되고 네. 뭐 김대중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내걸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네. 그런 이제 크로스오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제 감안하고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된 사람과 대통령까지 가지는 못한 정치인들이 있을 때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에서는 정말 리더인 거잖아요. 네. 그들을 평가하는 잣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채로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공감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씌워졌던 이미지가 어쨌든 극복됐던 거는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의 힘이죠. 네. 이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 성숙도의
증진해서 네. 대통령이 절대로 될 수 없었던 사람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합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네. 뭐 그 당시 뭐 이인재 씨가 어떻게 네, 움직이느냐에 네. 따라서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태도와 네. 이런 모습들이 바뀌면서 여와 야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지금의 정치 체제가 저는 구현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 결집을 위한 공약만이 아니라 외부를 포섭해 나가는 그런 시도들을 네. 이제 DJ 정부 때부터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뭐 정치적으로 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원래 저는 제 사상 검증을 할 때 네. 예전에는 굉장히 좌파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지금은 되게 우파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갖고 있던 어떤 뭐 기본적인 생각? 네. 이 틀이 그래도 많이 바뀌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결과치, 사상검증구역 그 결과치를 좀 봤었는데 네. 어쨌든 서로 바뀔 수 있는 거고 네. 서로 그럼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전향 이 이 말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좀 폭력적이고 좀 공포스러워요. 네. 사람은 어떤 사안별로 네. 우파적일 수도 있고 좌파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 안에다 프레임을 너무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난 얼마든지 우파로도 갈 수 있고 네. 또 원우 씨도 얼마든지 좌파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때에 맞는 정책을 우리가 잘 투표를 통해서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을 선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죽늙은이가 한 번 더 해봅니다. 저는 좀 엉뚱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그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 동상이랑 이순신 동상이 있잖아요. 네, 같이 있죠.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저의 개인 견해로는 저는 누구 동상 만들고 이런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그런 건 좀 별로 그냥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만약에 누군가의 동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의 어떤 업적을 기리고 그 사람에 대한 걸 이렇게 뭔가 기념하고 싶다면 네.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중에 누군가로 옮겨와야 한다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우리나라가 조선이 아니고 대통령이면 사실 조선이랑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아예 네. 아예 우리가 헌법에서 글자 하나만 바꿔도 공화국이 바뀌는 건데 그럼요. 이거는 아예 나라의 그 체제 자체가 아예 바뀐 거기 때문에 아예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 별개의 나라예요. 그냥 그렇죠. 연속되어 오는 것일 뿐이지만 같은 민족성을 갖고 그렇죠. 있는 거지. 그런 것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한 정체성 이런 거를 할 때는 저는 조금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네. 저는 이게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또 엄청난 논쟁이 되겠죠. 네. 뭐 이승만으로 해야 되냐, 박정희로 해야 되냐, 아니다, 네, 그렇죠. 김대중으로 해야 된다, 네. 노무현으로 해야 된다. 저는 좌우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냥 두 분의 이거를 뭐 동상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오는 그런 시도를 할 때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한번 저는 뭐 해봐요. 그런 면에서는 네. DJ와 박정희를 만들어서 그 둘이 악수하고 있는 동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이 실제로 뭐 그런 악수를 한 그런 장면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메시지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렇죠. 보내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면 조금 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뒷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의 책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를 저는 해보게 돼요. 근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하신 거. 재밌네요. 아무튼 선거의 시즌인데 저희가 뭐 추후에 또 미국 정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네. 아주 뭐 좀 너무 중요하죠, 사실. 네. 미국에는 그런 예능 없나? 한번 보고 싶네. 와, 근데 진짜 더 사상 검증구역 커뮤니티 이거 레퍼런스가 뭔지가 저 너무 궁금해요. 그쵸. 너무 원작이 있나? 너무 천재적으로 만든 거라서 아. 와, 우리나라 진짜 너무 잘 만든다. 저는 시즌2에서 원우 씨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시즌2가 흥행하려면 그 벤자민 같은 사람이 또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맞아. 무조건 있어야 돼. 가가지고, 근데 저는 뭐 어디까지 녹음이 송출될지 모르지만 네.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 너무 많고. 물론 제가 그렇게 똑똑하다는 것도 아니지만 부끄러워질 정도로 다시 그렇죠. 한번. 와, 내가 뭐라고 여기서 이걸 떠들고 있나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그럴 생각 많이 하면서 겸손해졌었어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개인적으로 전 벤자민 씨 그 본명이 뭐였죠? 임현서 씨는 진짜 약간 팬이 된 것 같아요. 네. 멋있어. 그분 대단하더라고요. 네. 자기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는 리악을 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좀 더 빌런처럼 행동하고 네. 일부러 빈정거리고 이런 게 요즘처럼 이렇게 자기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
감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튀어나가지도 않고 네. 예능감이 있으면서도 뭔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네, 그러다가 확실하게 또 무릎 꿇을 때는 한번 또 그렇죠. 끌어주고 이 사람 대단하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분의 속마음이 어떻건 간에 뭐 정말 대단한 활약을 그렇죠.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또 하게 되네요.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커뮤니티.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뭐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또 의견 교류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네요. 저희 그럼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